되돌아서서 먼 곳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가기 싫지만 결국 가야 할 곳이 그쪽이지요. 늘 인식 속에 북쪽은 대개 북쪽입니다. 반갑습니다. 세트한자 619강입니다. 오늘은 북녘 북자를 중심으로 한 5개 한자를 세트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북녘 북자입니다. 북녘 북자는 북녘을 의미하지요. 북쪽을 의미합니다. 이 북녘 북자는 나무조각 장자와 비수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조각 장자는 나무조각을 의미하지요. 열조각을 의미합니다. 열조각이란 것은 나무를 쪼갠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수비자는 비수를 의미하는데 이 글자는 들 화자의 약자로서 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북녘 북자는 나무 조각의 비수가 북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은 나무의 날카로운 방향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무 조각을 자르고 나면 잘린 면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은 비수처럼 날카롭지요. 북녘 북자는 이 평평한 방향이 아니라 이 뒤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평한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것이고 그 뒤쪽이 바로 북쪽입니다. 북녘 북자는 나무 조각의 비수가 북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해서 북쪽은 나무의 날카로운 방향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북산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산지감은 북산에서 느끼는 감이라는 뜻으로서 나란 일을 하느라고 부모 봉양 못한 것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또 북한이나 북교를 할 때도 북녘 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면은 북녘 북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북녘 북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등배자입니다. 등배자는 등을 의미하지요. 등배자는 북녘 북자와 달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북녘 북자는 북녘을 의미합니다. 북쪽이죠. 달월자는 달을 의미하지만 지금처럼 부수로 사용되게 되면 몸육자의 대용어로서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등배자는 등은 몸의 북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은 몸에서 태양을 향하는 방향의 반대라는 것이죠. 대체로 우리들은 태양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쪽은 북쪽이 당연한 것이죠. 한가로운 오후 시간에 따뜻한 햇볕을 맞으며 앉아 있습니다. 여유를 즐기는 것이죠. 이때 태양을 보는 방향이 앞쪽이고 반대쪽이 등입니다. 등배자는 몸의 북쪽이 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해서 몸에서 태양을 향하는 방향의 반대가 등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배수지진이 있습니다. 배수지진은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뜻으로서 물러설 곳이 없으니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지경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배경이나 배낭이랄 때도 등배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배낭은 등에 지는 가방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관련자는 제비연자입니다. 제비연자는 제비를 의미하지요. 이 제비연자는 풀초자와 북녘북자와 입구자와 불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풀초자는 풀을 의미하는 것이고 북녘북자는 북쪽을 의미합니다. 입구자는 입을 말하는 것이고 불화자는 불을 의미하는데 에너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비연자는 제비는 입에 풀을 물고 북쪽으로 불처럼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남 갔던 제비가 봄이면 북쪽으로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힘찬 모습을 불화자로 설명하는 것이고 강남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방향이 북쪽인 것이죠. 그래서 북녘북자가 있는 것입니다. 풀을 분다는 것은 이쪽으로 왔던 제비가 집을 짓기에 입에 풀을 물고 있는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비의 힘찬 날개짓입니다.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 제비는 입에 풀을 물고 북쪽으로 불처럼 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강남에 갔던 제비가 봄이 되면 북쪽으로 힘차게 날아오는 것인데 그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제비연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연홍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홍지탄은 봄과 가을에 엇갈리는 제비와 기러기처럼 서로 반대의 입장이 되어서 만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작이나 연하라 할 때도 제비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녘북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탈승자입니다. 탈승자는 타다는 뜻도 있고 오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타다는 것은 탈 것이나 짐승의 등에 몸을 얹는 것이죠. 이 탈승자는 벼화자와 북녘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벼화자는 벼를 의미합니다. 곡식이죠. 북녘북자는 북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승자는 벼를 북쪽으로 보내는 것이 타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확한 벼를 북쪽으로 실어 보내는 모양이지요. 틀에 수확한 곡식을 실어서 왕이 있는 북쪽으로 보내는 모양입니다. 대체로 왕은 북쪽에 살고 농민들, 서민들은 남쪽에 살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서 경작해서 수확한 그 곡식들이 수확이 되면 북쪽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임금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모양을 표현한 글자가 탈승자입니다.
가려면 갖은 명목으로 농민들에게서 곡식을 빼앗아 북쪽으로 실어보내게 됩니다. 왕이나 정부 관료들에게 이 모습은 흐뭇한 일이 되겠지만 농민들에게는 피눈물이 되는 것이죠. 탈승자는 배를 북쪽으로 보내는 것이 타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레에 수확한 곡식을 실어서 왕에게 보내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승승장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승장구는 싸움에서 이긴 기세를 타고 계속 적을 몰아친다는 뜻입니다. 또 승마나 탑승이라 할 때도 탈승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 자는 나물 잉자입니다. 나물 잉자는 남다라는 의미가 있죠. 남다라는 것은 다 쓰지 않아서 나머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물 잉자는 탈승자와 칼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탈승자는 타다는 것이고 칼도자는 칼을 의미합니다. 칼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물 잉자는 태우며 칼질한 것이 남은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레에 실을 때 미처 실지 못하고 남은 식량이 나물 잉자입니다. 가을이 되어 곡식을 수확하게 되면 광군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들이 집집마다 찾아와서 수확물들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각종 명목으로 수탈해갑니다. 그렇게 수확해간다면 농민들이 그저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죽고 나면 이 추운 겨울에 우리 가족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온몸을 다해 저항합니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광군들은 칼을 휘두르기도 하죠. 그렇게 칼 휘두르는 모양을 칼도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항하다 보면 땅에 흘리는 그런 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바로 남은 것입니다. 실어갈 대로 다 실어가고 나머지 쌀, 땅바닥에 흘려있는 이 쌀이 나물 잉자입니다. 나물 잉자는 태우며 칼질한 것이 남은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해서 수레에 실을 때 미처 실지 못하고 남은 식량을 말하는 것이죠. 실는 과정에서 마당에 쏟아진 그 식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법에 정해진 만큼만 수거해 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칼질을 하면서 강제로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농민이 저항하며 바닥에 흘린 그 쌀이 나물 잉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잉여가 있죠. 잉여는 다 쓰고 난 나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잉도 있습니다. 과잉은 예정된 수량이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력북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바랄기자입니다. 바랄기자는 바라다는 뜻이 있죠. 바라다는 것은 생각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랄기자는 북력북자와 다를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북력북자는 북력을 말합니다. 북쪽이죠. 다를기자는 다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랄기자는 북력과 다른 게 바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을 보면서 바라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북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바람은 전혀 반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랄 기자는 헛된 망상, 요행 같은 것입니다. 왕에게 바라는 것이나 죽음 이후를 바라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능한 상황에서 꿈을 가지는 것이 진짜 바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북쪽을 보고 바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절실해서 북쪽을 보고 바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날기자는 국력과 다른 것이 바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상황에서 꿈을 가지는 것이 진짜 바람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기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원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다는 뜻입니다.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행기는 다행이기를 바라다는 것입니다. 또는 행해나 하여 바란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거의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것이지요. 오늘은 셋단자 619강으로서 북력 북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간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